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설명 24년 4분기 네 번째 기업으로서 BWX 테크놀로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소리 안 들리시거나 문제 생기면은 문제 이모티콘 눌러주세요. BWXT는 뭐 거의 상당히 생소하실 기업일 듯한데, 잠깐만요. 트럼프 대선 후보가 이제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정책 관련 수혜주 쪽에 포커싱을 맞춰갖고 이제 기업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에서 보여지는 읽혀지는 정책 수혜주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방위산업, 미국 쪽의 방위산업, 근데 국내 쪽에는 방위산업이 좀 트럼프 관련해서는 그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 쪽의 방산 기업들은 예전에 제임스 시절에 상당히 많이 수혜를 받았었거든요. 매출액이 이제 많이 높아졌었고, 그 이전보다. 그다음에 미국 쪽의 방산, 그다음에 우주항공.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뭐 이렇게 극찬하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X나 스타링크 쪽에 이제 상당히 좋게 발언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어저께 유튜브에서 팟캐스트 쪽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보면은 우주항공 쪽에 예전부터 우주항공 쪽에서는 제임스 시절에도 우주 전쟁 관련해서 이제 우주국 창설하고 그래서 우주 쪽에 관심이 트럼프가 상당히 많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일앤가스 에너지 쪽에서 미드스트림 천연가스 쪽 특히 이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최근에 또 체크하다 보니까는 원전 관련 소형 SMR 관련해서 꽤나 뭐 트럼프 발언을 통해서 보면은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BWXT가 방위산업 관련 기업이라서 이제 그쪽으로 해당돼서 준비를 해왔었는데 체크해보니까는 원전 쪽으로 좀 더 사업 내용이 좀 깊게 연관된 것 같아갖고 최근에 그 SMR 관련해서 이제 미국 빅테크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계약 체결했잖아요. 근데 국내 연관 기업을 찾다 보니까는 그래도 연관성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SMR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 그래도 미국 기업으로 이제 눈을 돌려서 체크해 보니까는 센트러스 에너지는 다음번에 다섯 번째 이제 기업으로 선정해서 이제 진행할 거고요. 그 이전에 이제 준비했었던 BWX 테크놀로지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WXT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위산업하고 원전 쪽하고 이중으로 트럼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기업 개요는 원자력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기업이고, BWXT는 원자력 발전소, 정부 군사 이 산업적 용도로 원자력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며 주요 산업 영역은 원자력 연료 제조 및 설계 운영, 방사선 기술 운영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산업은 원자력 에너지하고 방산 쪽이고 두 개서고 사업 내용은 원자력 연료 제조 및 원자력 서비스 그래서 원자력용 핵 연료 공급 및 관련 유지 보수 서비스를 하고 있고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기관의 핵 연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운영은 캐나다 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할레우라고 해갖고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HLEW 그래서 고농축 저준위 우라늄 생산을 통해서 차세대 원자로 및 소형 모듈 원자로의 SMR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위산업 쪽의 사업 내용이 이제 포함되고 미국 해군의 핵장수함과 항공모함에 사용되는 원자로 설계 및 제조 미국 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방사선 동위 원소 및 방사선 기술 운용 주로 이제 원전 관련해서 많이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제품별 매출의 구성은
사업보고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잠깐만요. 예전에 그 2020년도나 뭐 19년도에 보면은 뉴클리어 관련해서 이렇게 세분화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참고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세부적으로 구분을 안 해놨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회계일념이 원자로 제품 관련 제품이 약 60% 정도고 방산 관련 제품이 약 25% 정도 매출 비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액 비중은 미국 쪽이 가장 높고 주로 이제 미국 정부 쪽에 관련된 매출이 많이 발생 중에 있고 85%, 그다음에 캐나다는 상업용 아까 원자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10% 정도 이렇게 발생 중에 있고 주요 고객사는 미국 해군, 그다음 미국 에너지부 DOE 등 미국 방위산업과 에너지 관련 산업의 정부 관련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는 캐나다 쪽에 약 한 15%에서 1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을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사업보고서에 보시면요. 가버먼트 코퍼레이션의 정부 운영 부분하고 상업 운영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이 연말 프리젠테이션 IR 자료 참조했는데 보시면 가버먼트 오퍼레이션 정부 쪽하고 상업 쪽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정부 쪽에는 해군 쪽 관련된 핵 추진 부품 주로 납품 중에 있고 특수 소재도 하고 있고 우주 및 방위 마이크로 리액터라고 있는데 SMR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그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서비스 관련해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문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의 정부 부분에 네 개로 또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은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상업 운영 부분은 청정에너지하고 핵의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사업 부분 현황을 자세하게 체크해 보면 정부 운영 부분 매출액 추이고 미국, 캐나다 이렇게 구분됐는데 캐나다 쪽에는 거의 매출이 없고 미국 쪽에서 발생 중에 있습니다. 전체 총 매출액의 79.4%가 여기서 발생 중에 있고 상업 운영 부분은 주로 캐나다에서 발생 중에 있고 전체 매출액 비중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황색이고요. 상업용은 캐나다 쪽에 이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부품 및 서비스 제공을 진행 중에 있고 주로 캐나다 쪽에 정부 운영 부분은 미국 해군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용 원자력 부품 제조 미국 유일한 이제 업체입니다. 이쪽에 관련돼서 핵연료 설계 및 제조 미 에너지부 DOE 프로그램 지원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좀 체크해봤는데 주요 전문 분야는 해군 핵 추진 기술 관련이고 해군의 잠수함과 항공모함 함대용 핵 반응기와 연료의 유일한 제조 업체입니다. 상업용 원자력 발전은 캐나다에서 북미 최대 규모의 원자력 클린룸에서 부품을 조립하며 전 세계적으로 300개 이상의 증기 발생기를 공급했고 상업용 원자력 제품은 이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가정과 기업의 60% 관련해서 에너지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첨단 원자력 운영 관련해서는 핵 연료를 공급 중에 있고 연구 목적에 핵의학에서도 심각한 질병 같은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용 동위원소 방사선 의약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 관련해서도 나사와 이제 계약 맺어갖고 화성 임무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동력 시스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암 치료를 위한 이런 동위원소 생산 증대를 위해서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고 그래서 원자력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 주요 매출은 현재 이쪽입니다. 해군핵 추진 기술하고 상업용 원자력 발전 쪽에 트럼프 원전 정책을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이제 원전 정책을 체크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에너지 정책 제안은 전통적인 에너지원인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여기서 이제 미드스트림 나오죠. 그 다음에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데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존의 원전 운영과 소형 모듈 원자력 SMR 개발을 지지하며
핵의 에너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유지하기 때문에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요. 이러한 핵 에너지 지원 방침은 재생 가능 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의견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어저께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제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 중단을 약속한 입장까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쪽의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계획된 게 많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읽어보니까는 최근에 국내 기업 설명회를 뭐 LS나 뭐 그런 것들 많이 드렸잖아요. 대한제동에. 근데 해상 풍력 발전 관련해서 이제 HVDC 관련해서 이제 매출 발생 관련 긍정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주가 센티면에서 좀 쇼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은 친핵이면서도 재생 가능 에너지에는 소극적이 아니라 상당히 네거티브한, 특히 풍력 쪽에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은 윈드 앤 솔라 이렇게 전기차 관련인데 여기는 포함 안 시켰는데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는데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 들어보니까요. 특히 풍력 쪽에 관련해서 원자력에 대해서는 트럼프 입장은 여기 써놨고 바이든 행정부가 유사하고 그는 기존 원자력을 계속 가동하고 소형 모듈식 원자력 SMR을 계속 개발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클린 에너지 중에서 유독 원전만은 이제 지지하는 입장을 보유하고 있고 어저께 이제 조로건 팟캐스트에 트럼프 인터뷰가 2시간짜리가 영상이 나왔는데 핵 에너지 관련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긍정적인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자립을 옹호하는 환경주의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해서는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최근에 빅테크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이제 계약 체결 히스토리를 23년부터 체크해 보니까는 23년 9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4년 9월이죠. 스리마이즈 아일랜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위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의 전력 구매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주가 많이 뛰었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구글은 이제 카이로스 파워 10월 14일 날 이번 달 초잖아요. 중순에. 그래서 SMR 전력 구매 계획을 맺었고 아마존은 이틀 뒤에 10월 16일 날 이렇게 SMR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은 SMR 계약을 통해서 AI와 데이터 센터의 급격한 전력 수요를 안정적이고 탄소 배출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장기적으로 신뢰성 있는 에너지 공급을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려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상용화 되기에는 시간이 좀 꽤 걸리잖아요. SM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이 2028년인데 보시면요. 상용화 시점이 2028년 정도를 28년이나 29년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쪽에서는 28년, 히타치하고 S에너지는 29년, 테라파워는 30년. 그러니까 아직 상용화 시점 좀 아직 시기가 많이 뒤에 있죠. 4년 정도 지나야지만 이제 가시성이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흥미있는 리포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10월 24일 유연타 증권에서 원전보다 우선이 될 발전 연료라는 리포트고 원자력과 SMR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SMR 상용화는 2028년으로 예상되지만 핵 연료 개발이 이제 선행적으로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 HALEU는 더 빨리 해치울 포스익스로 예상된다는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핵연료 수요는 차세대 원전의 주요 연료로 이제 자리 잡으면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미국은 우라늄의 상당 부분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5월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이후에 미국 국내 HALEU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전망이 보시면은 28년이면 감안하면 핵연료 수요 전망 견조하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리포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시성이 있는 실질적인 SMR 관련해서는 SMR 자체보다는 핵연료 HALEU에 이제 집중해서 보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서 이제 집중해서 선택한 게 센트러스 에너지하고 BWX 테크놀로지스입니다. 그래서 원자로 연료에 관련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조사를 해봤고요. 원자로 연료의 주요 유형은 이렇게 네 가지로 놓고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원축 우라늄은 LEU인데 현재 LEU는 우라늄 235의 농축 농도가 3에서 5% 사이이고 핵연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현재 뭐 경수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에서 사용되면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LE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원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HALEU가 나오는데 하이 어세이 로우 인리치 우라늄에서 여기 LEU의 앞에 이제 하이 어세이라서 HA를 붙인 거죠. 그래서 고농축 저전이 우라늄이라고 하고 농축도가 기존에는 3에서 5%인데 고농축을 된 거죠. 5%에서 20% 사이로 더 높은 농축도를 가지면서 주로 차세대 원자로에서 사용될 예정이고 소형 특히 이제 SMR 같은 고효율 고안정성 원자로는 HALEU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소형인데 소형이기 때문에 고농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자연 우라늄, 플라토늄 연료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 차세대 원자로 이제 연료 관련해서 SMR은 HALEU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현재 실제로 LEU를 포함해서 핵연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체크해 보니까는 이렇게 5개 기업들이 나왔고 여기서 프레메톤 이거는 프랑스 기업이니까는 생략하시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시고 BWX 테크놀로지스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상업용 원자로 연료 및 캐나다에서 그 다음에 미국의 해군용 핵추진 시스템 연료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군의 핵잠수함과 항공모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HEU 연료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HALEU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있으며 차세대 원자로를 위한 연료 생산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트러스 에너지는 다음번에 이제 5번째 기업으로 선정해서 설명드릴 건데 HALEU 생산을 위한 미국 내 유일한 상업적 생산을 시설을 운영하고 유일하게 승인받은 기업입니다. 이게 미국 내에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DOE가 미국 에너지 문제 협력에서 연료를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23년에 시작했고 24년부터 현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단계에 돌입한 기업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웨스팅하우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는 이제 많이 국내 원전 관련 사회들의 해외 진출에 많이 딴지를 많이 걸고 있죠. 미국 쪽에. 그다음에 뭐 글로벌 노클리어 풀 아메리칸 등이 비상장사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 중에서 상장사는 딱 2개입니다. 이거하고 BWXT하고 센트러스 에너지. 그래서 현재 HALEU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생산을 승인받은 기업을 체크해 보니까는 센트러스 에너지가 대표적이고 현재 미국 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 내 유일한 상업용 HALEU 생산 시설을 구축을 완료했으며 23년부터 시험 과정에 들어갔고 진행 중에 있다 보시면 되시고 BWXT는 생산시설 공사인하게 된 최신 정보에 따르면은 상업적 생산을 위한 시설을 구축 중에 있으며 아직 완전한 상업적 생산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HALEU 전환을 위한 DOE 계약 체계를 24년 10월 9일날 발표됐고 6개의 기업들을 선정했는데 센트러스 에너지가 포함됐고 BWXT 포함됐고 GE 버너블하고 최근엔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미국 기업이죠. 등등 이렇게 6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BWXT 이번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센트러스 에너지하고 G 번호번호 체크한 다음에 G 번호번호를 7번째, 6번째로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BWXT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해서 계약 및 프로젝트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되시고 24년 6월에 DOE하고 소형 모듈 원자력 개발 지원 관련해서 계약을 파트너를 모색 중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국방혁신 마이크로 리액터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SMR하고 마이크로 리액터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고 SMR하고 마이크로 리액터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등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리액터 관련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그 미국 쪽에 이제 전력 관련해서 빌리체인을 표를 하나 표시를 했는데 텔레그램에 공유드렸었는데 원자력 관련해서는 제네레이션 이제 발전원이죠. 원자력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4개 분류가 있는데 라지 리액터하고 대형 원자력하고 SMR 소형 모듈 원자력 마이크로 리액터로 나오는데 초소형 원자력입니다. 초소형 원자력. 퓨전은 핵융합. 그래서 각각의 관련 기업들이고 이제 BWXT는 마이크로 리액터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형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유명하고 대형 원자로는 현재 관리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원자력 발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소형 모듈 원자로는 대형 원자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고 모듈화 설계로 공장에서 제작 후에 현장 조립이 가능합니다. 장점이 그리고 건설 기간이 짧고 초기 투자 비용이 낮고 안전성이 향상되었으면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고 신재생 에너지와의 연계성이 좋아서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초소형 원자로는 이제 마이크로 리액터 BWXT가 개발 중인 MMR이라고 하는데 SMR보다 더 작은 규모의 원자력 기술이고 발전 용량이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극지나 오지 등의 전력망이 없는 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고 이게도 SMR하고 마찬가지로 모듈 추가로 전력과 열출력을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핵 위험은 아직 먼 미래 원자력 기술이고요. 그럼 SMR과 마이크로 리액터의 주요 차이점을 체크해봤더니 SMR은 용량이 50에서 300 MWE 마이크로 리액터는 이거보다 더 작은 1에서 50 설치 및 운영은 SMR은 상대적으로 더 영구적인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마이크로 리액터는 더 소형이기 때문에 이동성이 좋고 오지나 전력망이 없는 지역에도 설치가 용이합니다. 용도는 SMR 주로 전력 생산에 초점 맞춰 있고 마이크로 리액터도 전력 생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듈화 및 확장성은 모듈화 설계 SMR은 공장 제작 후에 현장 조립이 가능하고 마이크로 리액터는 더 작은 규모로 모듈 추가를 통해서 쉽게 출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성숙도는 중요한 기술 성숙도는 SMR은 상대적으로 더 성숙한 기술로서 일부 국가에서 이미 개발 및 실증 단계에 있고 28년에 상용화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리액터는 아직까지는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은 그래서 SMR이 이제 상용화에 좀 더 가까운 원자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두 개의 차이점은 이제 마이크로 리액터가 더 작고 마이크로 리액터는 더 작은 규모의 높은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 뭐 28년 정도 가면 또 이제 마이크로 리액터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기업들이 BWXT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미국의 HALU 생산 분야에서 현재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 탑5를 체크해 보니까는 이렇게 5개 기업들이 포함됐고 여기서 상장사는 센트러스 에너지하고 BWXT가 2개가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우렌코 USA나 뭐 이런 것들, 오라나 프랑스 업체, 제너럴메터 이거는 비상장사들이고요. 보시면 센트러스 에너지가 HALU를 미국에서 떠올리면 이 2개 기업을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센트러스 에너지하고 BWX 테크놀로지스. 센트러스 에너지는 현재 유일하게 미국 내에서 HALU를 생산 중에 있고 미국 내 유일한 HALU 생산 라이선스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BWX 테크놀로지는 HALU 연료 개발 및 생산 능력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든 기업들은 미국 DOE,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부와 생산계약에 선정되었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의 HALE와 공급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기업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 HALE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그 BWXT하고 관련 주요 내용들을 체크해봤는데, HALE 생산계약을 미국 에너지부와 핵 안보국과 생산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소유의 스크랩 자료를 처리하여 HALE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원전 관리에서 스크랩을 나오면 그걸 이제 재처리해서 HALE로 변환하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은 2톤 이상의 HALE를 생산 예정할 계획이고, 24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반기에 뭐 수백 킬로에 공급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NSA와 협력해서 HALE 생산 능력 구축해오고 있고, 뭐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센트라스 에너지하고 이제 BWXT가 이제 미국 상장사에서 HALE에 이제 가장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이제 생산 기술을 비교해 봤더니, 여기는 생산 방식이 원심 분리 기술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방식이고, BWXT는 정부 쪽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스크랩이 나올 거, 원전 찌꺼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재활용해서 HALE 원료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 두 개가 좀 차이가 나고, 미국 내 유일하게 19.75%까지 유라늄 농축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여기서는 23년 11월에 작년에 20kg의 HALE 생산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900kg 생산 예정이고 등등 있고, 여기 생산 계획은 5년간 2톤 이상, 그 다음에 올해에 수백 킬로의 HALE 공급 가능한 여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방식 차이점은 위에 기술한 것들이니까는, 여기 핵심은 여기는 원심 분리 기술 사용해서 직접 생산하는 거고, 여기는 스크랩을 이용해서 재처리해서 HALE 원료 생산한다 방식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적 성숙도가 여기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장점이 원전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거니까는,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원전 찌꺼기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활용하는 게 높겠죠. 주가 측면에서 보시면 5년 주가들 측면인데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 올타임 하이 센트러스 에너지, BWXT는 상장 80년대 이후에 역대 최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뭐 매수 시점이나 그런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 각자 이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엑셀러 이제 체크하면 정부 부분 가버먼트 오퍼레이션 미국 쪽 매출 추이고, 여기는 캐나다 쪽에 이제 상업 커머셜 오퍼레이션스 상업 부분의 캐나다 쪽 매출 추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가버먼트 사업 부문의 손익이고, 이거는 상업 부문의 손익입니다. BWXT는 그 사업보고서 내용들이 상당히 간단해서 이렇게 뭐 크게 뭐 정량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드릴 내용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내용들을 많이 할애했고요. 여기는 손익이고, 24년 2분기 손익이고, 4분기가 이제 매해 최대 성수이고, 현재 24년 2분기도 매출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돼요. 최대 성수기 빼고는 비수기 중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연간 매출액 추이고,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익률 추이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죠. 이익률 추이가. 그 현금 흐름 우수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그리고 어닝 24년 2분기 프레젠테이션 요약한 내용들인데, 뭐 매출 11% 증가됐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 내용들이고,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닝콜 트랜스크립트 요약된 내용도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엑셀 분석한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은,
재고자산 관련해서는 뭐 하단부인데 뭐 크게 뭐 부채 비율이나 체크해 보니까는 부채 비율도 과거에 346에서 이제 184%로 계속 하향 추세고, 현금성 자산도 뭐 평균 레벨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현금 흐름 좋고, 그래서 재고자산 관련해서는 뭐 크게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편하더라고요.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나 그런 게 좋고 그러면은 크게 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겠더라고요. 리스크 관련해서는요. 주채권 회전율은 우수한 편이고, 선수금은 24년 2분기 역대 분기 최대 금액을 기록하고 있고, 근데 매출액과 내기 코리레이션을 걸어보니까는 연관성이 상당히 낮더라고 보니까요. 수주정거는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선수금하고는 또 상대 반대되는 분위기죠. 근데 마찬가지로 수주정거도 코리레이션을 거니까는 상당히 낮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 표시만 했습니다. 이렇게 엑셀 보시면 오히려 역성 강하기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모든 배분율은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BWX 테크놀로지스 설명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한 주 쉬는 걸 미리 말씀드렸고, 그 다음 주에 센트러스 에너지 관련해서 설명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출근 잘 하시고 다음 주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